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제, 이거 정말 흥미롭습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사모신용시장에서요. 지금 뭔가 좀 이상한, 앞뒤가 안 맞는 신호가 계속 잡히고 있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 문장. 다들 괜찮다는데 이상하게 바쁘다.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칠 미스터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는 문제없어 라고 외치는데 행동은 정반대라는 거죠. 대체 무슨 속셈일까요? 자,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바로 이 모순적인 신호들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다들 시장이 아주 안정적이라고 하는데 그 물밑에서는 전혀 다른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지 않나요? 파월 의장이 시장 괜찮습니다라고 말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일주일 만에 연준이 갑자기 주요 은행들한테 사모신용 관련해서 얼마나 물려있는지 전부 보고하라고 합니다. 재무부도 부랴부랴 회의를 잡고요. 근데 진짜 하이라이트는 이겁니다. 월가의 거대 은행 5곳이 모여서 이 시장이 무너지는 쪽에 베팅할 수 있는 새로운 파생 상품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 새로운 상품을 이해하려면 먼저 CDS, 즉 신용부도스와프가 뭔지 알아야 하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그냥 부도보험이에요. 내가 돈 빌려준 회사가 망할 것 같다. 그럼 이 보험에 드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이 베팅 머신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파인덱스라는 건데요. 어폴로나 블랙스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펀드들을 싹 다 한 바구니에 담아요. 그리고 이 바구니 전체의 가치를 따르는 지수를 만드는 거죠. 그럼 투자자들은 바로 이 지수 전체가 폭락하는 데 돈을 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영화 빅쇼트에서 주인공이 은행한테 제발 좀 만들어달라고 사정했던 바로 그 상품을 이번에는 은행들이 먼저 알아서 척척 만들어 내놓은 셈이에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대체 월가는 뭘 그렇게 걱정하는 걸까요? 왜 이런 상품까지 만들었을까요? 그 속을 한꺼풀 벗겨보겠습니다. 단서는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에 있습니다. 올해 초였습니다. 사모신용업계의 거물이죠. 블루아울 캐피탈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 AI 때문에 소프트웨어 산업이 망할 거라는 소리? 그거 정말 웃기는 소리다. 엄청나게 자신만만한 태도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슬라이드 좀 보세요. 그 자신감 넘치던 발언이 나오고 딱 2달 뒤에 바로 그 CEO의 펀드에서 투자자들이 돈을 빼달라고 요청한 비율이 무려 40.7%에 달합니다. CEO의 말과 투자자들의 실제 행동, 이 온도 차이 좀 보세요. 엄청나죠? 진짜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서류에 적힌 숫자랑 실제 위험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블룸버그가 이걸 파고들었는데 기업들이 자신들의 돈이 얼마나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깊숙이 묶여 있는지 이걸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자,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보죠. 업계에서 아주 평판 좋은 회사 식스스트리트입니다. 이 회사가 공식적으로 밝힌 소프트웨어 투자 비중이 몇 %인지 아세요? 네, 0%입니다. 제로. 소프트웨어에는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블룸버그 기사가 터진 바로 그날 이 회사 CEO가 말을 바꿉니다. 그건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별도 산업으로 분류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요. 비교하기 쉽게 다시 계산해 보니 저희 포트폴리오의 약 40%가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투자되어 있네요. 라고 말이죠. 네, 바로 이겁니다. 0%라고 했던 게 하룻밤 사이에 40%가 된 겁니다. 이게 그냥 한 회사의 회계설수일까요? 아니죠. 업계 전체가 이런 식으로 진짜 위험을 감추고 있을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소프트웨어 회사들에 대한 대출, 이 위험한 대출들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이제 그 구조를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핵심은 이 AIR 대출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회사가 실제로 흑자를 내는지 현금이 많은지는 안 따져요. 그냥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매년 꼬박꼬박 벌어들이는 구독료 수입 있죠? 바로 그 연간 반복 매출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미래의 약속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셈이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당장 돈 한 푼 못 버는 적자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빚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심지어 버는 돈, 그것도 마이너스인 돈에 거의 7배에 달하는 빚을 지는 말도 안 되는 상황까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이자는 어떻게 갚을까요? 현금이 없는데. 간단합니다. 이자조차도 또 빚을 내서 갚는 거예요. 이걸 PAK, 현물 지급 이자라고 부르는데요. 당장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빚이 빚을 낳으면서 부채는 그야말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입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투자했던 한 회사인데요. 불과 석 달 전만 해도 이 대출의 가치가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00억 원이 넘었어요. 근데 석 달 뒤에 얼마가 됐는지 아십니까? 단돈 2달러. 2달러입니다. 아무런 경고도 없이 그냥 분기보고서 숫자만 조용히 바뀐 거예요. 이 시장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위험한지 딱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긴데 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놀라울 정도로 그때와 판박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들어올 겁니다. 2007년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시한폭탄이었다면 지금은 소프트웨어 ARR 대출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때는 속을 알 수 없는 CDO라는 상품의 문제였다면 지금은 역시나 깜깜이 펀드인 BDC가 있죠. 그리고 가장 소름 돋는 차이점. 그때는 마이클 버리 같은 외부인이 제발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은행에 요청해서 하락에 베팅했지만 지금은 은행들이 먼저 나서서 자, 여기 하락에 베팅을 판을 깔아놨습니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증거는 또 있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똑똑한 돈, 이른바 스마트머니는 벌써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폴로의 CEO는 투자자들 앞에서 대놓고 말합니다. 나쁜 일이 터질 때 돈 벌 준비를 해야 한다고요. 부실 채권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펀드들은 2008년 이후 최고의 기회가 왔다면서 현금을 있는 대로 긁어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사모펀드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던 회사들을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조용히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뭔가 냄새를 맡은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퍼즐을 완성할 마지막 결정적인 조각입니다. 이 시한폭탄 같은 빚들이 한꺼번에 터질 수도 있는 구체적인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당장 내년에도 만기가 돌아오는 빚이 343억 달러,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진짜 절벽은 2028년에 찾아옵니다. 무려 1,09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40조 원이 넘는 빚이 한꺼번에 만기가 돌아옵니다. 과연 이 돈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차환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정리해보죠. 2008년 빅쇼트의 주인공은 시장 붕괴에 베팅하기 위해 은행을 찾아가 판을 만들어달라고 설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행들이 먼저 그 판을 다 깔아놓고 투자자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왜 스스로 자신들의 상품이 무너지는데 돈을 버는 상품을 만든 걸까요? 어쩌면 그들만이 알고 있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